사와디카 펌스킴 난더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날씨 좋은 금요일 오후인데 여기 많이 모여주셨네요. 이렇게 많이 오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영화 상영하는 극장인 것 같은데 혹시 바비 영화 보러 오셨다가 잘못 들어오신 거 아니죠? 강의 끝나고 계속 앉아 계시면 영화 더 보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2010년도에 한국에서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은 사실 그 당시에 내 큰아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던 딱 그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서울대학교라는 한국의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교의 선생으로서 이제 우리 아들이 대학생이 되니까 그 대학생이 이런 대학 생활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굉장히 그 가벼운 마음으로 쓴 책입니다. 그 전에는 뭐 그런 책을 써본 적도 없고 생각도 별로 안 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내 아들을 위해서 책 한 권 만들어 봐야겠다. 이제 그런 정도의 생각을 했던 책이거든요. 그랬는데 2011년이 되면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한국에서 그 책이 굉장히 큰 반응을 얻었던 것입니다. 숫자로 말해서 그렇지만 200만 부라는 부수가 팔렸습니다. 그거는 한국의 인구로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부수여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지만 누구보다도 제 자신이 가장 놀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다음 파워포인트 장표 보여주세요.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책이 됐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은 이후로 지금까지 17개 나라에서 번역이 되어서 선을 보였습니다. 뭐 태국은 물론이고 일본, 중국, 라오스, 베트남 이런 나라에서도 많이 소개를 했고 브라질이나 이탈리아 같은 서양 나라에서도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책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고 깜짝 놀랄 일이기는 했지만 제 스스로 조금 당황도 했습니다. 천령들의 아픔을 다룬 책이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받았다는 것은 범상스러운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한국에서 나온 지는 12년이 됐고 태국에서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사실 그 책의 유효 기간이 요크루트의 유효 기간과 비슷하다는 농담이 있을 만큼 요즘은 책이 빨리 수명이 끝나는데 10년이 지나도 여러분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기뻐할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그만큼 청년들에게 더 가혹해진 좌절의 시대를 살게 됐기 때문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 책을 쓸 때보다 지금 현재를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회가 더 발전하고 진보했다고 합니다. 사회는 진보하고 시간은 지났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 청년들의 삶은 10년 전보다 더 나빠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정치적 이유입니다. 10년 전 정도만 해도 세계 경제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였고 특히 한국이나 태국 같은 소위 신흥국들은 빠른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금융위기나 또는 코비드 사태와 같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경제가 크게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청년들에게 의미하는 바는 좋은 일자리를 쉽게 찾기 어려워졌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직업을 갖고 사회로 나가려는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소셜미디어가 너무너무 많이 확산됐다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는 친구들과 모르는 사람과도 사귈 수 있고 자기 취향을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큰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소셜미디어가 없던 시절에는 물론 비교를 했지만 내 같은 학교의 친구들이나 우리 동네나 이제 아는 보이는 사람들하고만 나를 비교했습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가 생기고 나서 해시태그만 달면 전 세계 누구라도 비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간은 비교하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와 나를 비교했을 때 내가 더 행복하다든지 불행하다든지 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소셜미디어에서 여러분은 제일 멋진 사진을 올리시나요? 제일 평범한 사진을 올리시나요? 다들 가장 멋지고 아름답고 특별한 사진만 올립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은 그것이 그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이라고 착각하게 되지요. 그래서 나는 크게 뒤지고 있다. 나는 너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경쟁적으로 비싼 물건, 좋은 식당, 멋진 여행 같은 사진을 더 많이 올리려고 애쓰게 되지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현대의 젊은이들은 10년 전, 20년 전의 같은 나이의 젊은이들보다 훨씬 더 힘겨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굉장히 여러 가지 질문과 고민 중에서 내가 생각할 때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질문 하나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성공이란 무엇인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유명해지거나 또는 부모님이 원하는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직업을 갖는 것, 그것보다 훨씬 본질적인 문제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할게요.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아마 이 중에는 게임, 드라마, 넷플릭스 또는 책 읽기, 소설, 여러 가지 생각이 나겠지만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으로 누구에게나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장입니다. 여러분 표정이 별로 좋지 않군요. 저게 재밌다고? 여기 게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릴 때는 다시 하겠습니다. 타국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그 게임방, 게임 카페, PC 카페라는 곳이 있고 그런데 가보면 아주 일부 청년들은 정말 하루 종일 컵라면만 먹으면서 게임만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밥 먹는 것도 제대로 안 하고 밖에 나가서 노는 것도 안 하고 게임만 하는 거 보면 게임이 정말 재밌긴 한 모양입니다. 내가 어릴 때는 게임이라는 게 별로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테트리스나 갤러그 정도 그 정도만 해봤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게임에 열중하는 이유를 사실 알기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나랑 가까운 한국 게임 회사의 게임 기획자하고 어떻게 하면 게임을 더 재미있고 중독적으로 만드는지에 대해서 듣게 됐습니다. 7가지 요소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스토리라든지 캐릭터라든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것입니다. 게이머가 게임을 하면 할수록 본인이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해줄 것. 게임을 하면서 내가 지난번보다 더 등수가 높아지고 점수가 높아지고 아이템이 많아지고 파워가 강해지고 연대가 강해진다고 생각하면 그 게임에서 나오기 어렵습니다. 아까 내 아들을 위해서 책을 썼다 말했는데 그 아이가 아주 어릴 때 5살, 6살 이럴 때 파워레인저라는 프로그램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가만히 보면 그 당시에 디지몬, 포켓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얘네들이 변신해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디지몬, 포켓몬들은 계속 진화를 하고 파워레인저는 지구가 위기에 닥치면 전사로 변신을 합니다. 이 일련의 과정이 전부 성장의 메타포입니다.
여러분 넷플릭스나 TV에서 드라마 또는 책에서 읽는 소설 굉장히 좋아하지요. 세상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에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주인공이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거치면서 성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반지의 제왕 같은 영화를 보면 지구를 구하는 내용이, 세계를 구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 작은 호빗 족 하나가 그 반지를 캐리어하면서 조금씩 더 나은 존재로 성장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성장하는 주인공의 나 자신을 감정이입할 수 있을 때 정말 재밌다고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공감하시겠습니까? 성장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본질적으로 재미있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 성공에 대입시켜 봅시다. 그래서 성공이란 당신이 될 수 있는 최고의 내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종종 우리 인생을 스마트폰에 비유하곤 합니다. 우리 상점에 가서 스마트폰을 구입하면 상자에서 완전히 새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기계는 흠집 하나 없이 새 것이고 성능은 완벽하죠. 하지만 그 상태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친구를 충전을 하고 앱을 깔고 친구들의 데이터를 모으고 이제 내 컨텐츠를 그 안에 채워 넣어야 사용할 수 있게 되죠. 사용을 하면 할수록 스마트폰 기계 하드웨어는 자꾸 낡아지고 느려집니다. 하지만 그 안에 컨텐츠는 풍부해지고 앱이 많아지면서 스마트폰이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죠. 나는 인생도 이와 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육체는 조금씩 더 낡고 힘들고 병들어지지만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정신, 우리의 스킬, 또 우리의 대인관계 이런 것들은 계속 더 성장하게 됩니다. 가끔 굉장히 노인들께 저도 어머니께 사드리긴 했는데 스마트폰을 사드리면 앱을 깔거나 무슨 연락처를 다운받지 않고 그냥 전화기로만 쓰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 비싸고 그 성능 좋은 스마트폰을 전화기로만 쓰면 너무 아깝지 않나요? 내가 젊은이들을 볼 때 느끼는 안타까움이 바로 그것입니다. 젊음이라는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스마트폰을 각자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그걸 충분히 활용할 생각은 안 하고 전화만 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라는 스마트폰에 더 많은 앱을 깔고 더 많은 데이터를 모으고 더 많이 활용하십시오. 저는 그 과정을 한마디로 성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성공이란 더 완벽한, 더 나은 스마트폰이 되어가는 것. 다시 말해서 당신이 될 수 있는 최고의 당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성공이란 많은 학생들이 한 방에 이루는 것이라고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가지면 내가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직업, 남들이 좋다고 하는 직업, 부모님이 추천하는 직업, 그게 경쟁률은 치열하지만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비유하자면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여기 올라오기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또는 에스컬레이터를 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는 사람이 많을 때 들어가긴 어렵지만 일단 들어가면 내가 목적하는 층까지 그대로 자동으로 데려다 줍니다. 마치 되기는 어렵지만 어떤 직업만 가지면 자동으로 나를 성공이라는 층까지 그대로 데려다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공이란 자기가 될 수 있는 최선의 내가 된다고 정의하고 나면 성공은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아닙니다.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올라가면서 성장해야 되는 과정인 것이죠. 예전에는 세상에 직업이 별로 많지 않고, 다시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이 경제가 별로 전문화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직업의 종류도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이고 높은 수입을 주는 직업이 몇 가지로 한정돼 있었죠. 그런 직업을 갖는 것이 그래서 과거에는 성공이라고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경제는 굉장히 전문화됐습니다. 무엇이든 자기가 하는 일에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가 되면 다른 직업 못지않게 인정받을 수 있는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금년에 가장 놀라운 뉴스의 하나는 챗 GPT라고 부르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세상에 선을 보인 일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그동안 기계가 할 수 없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척척 해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또는 좋은 직업이 전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런 풍경이 아주 익숙합니다. 컴퓨터가 처음 등장했을 때 다들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 때 다들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옛날에 증기기관을 비롯해서 기계가 등장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화가 나서 모래를 기계에 뿌리고 했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쉬운 일은 기계에게 어렵고 인간에게 어려운 일은 기계에게 쉽다.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1에서 100까지 숫자를 차례대로 전부 곱하면 얼마 나올지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또 되지 않아서 정확히 계산해요. 하지만 우리는 고양이와 강아지를 아주 쉽게 구별합니다. 근데 컴퓨터는 이 둘을 구별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하려는 말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잘하는 일과 인간이 잘하는 일을 서로 조화해서 더 나은 사회가 돼갈 것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인공지능과 컴퓨터가 엄청나게 발전할 미래에 주역이 될 여러분은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방금 답을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인간다운 일, 가장 당신다운 일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사회는 계속 변하고 기술은 계속 진보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사회라는 계단을 오르면서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